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공수처의 헛발질. 12.3 내란 사태 수사가 좀 꼬이는 형국입니다. 어제는 공수처가 빌런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공수처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손 떼고 경찰한테 넘겨라. 무슨 역량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진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제 오전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라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 근데 황당한 게 경찰의 사건을 아예 이첩하기로 한 게 아니라 체포만 경찰이 해라. 전체 수사는 우리가 맡겠다라고 통보를 어제 했던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네. 법적인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거부를 했었는데 이제 공수처의 논리가 그거예요.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우리 해석에도 적용하자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구속영장이고 이건 체포영장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찰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전례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어제 반박을 한 거였고요. 네. 사실 경찰은 발작 버튼이 눌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휘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수처가 굳이. 아하. 근데 이 수사 지휘라는 표현은 경찰이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거 없애려고 그동안 수사권 독립하자 이렇게 외쳤던 거잖아요. 검찰의 검사의 수사 지휘권. 네네. 그 표현을 갑자기 어제 공수처가 들고 나오면서 열이 받은 거죠. 속된 말로.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했고요. 그 익명 게시판 그리고 그 내부망 안에 있는 현장 활력소라는 저 실명 게시판에서도 네. 이제 직원들이 엄청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를테면 공수처가 지난주 1차 집행할 때 안 막았으면은 우리가 진작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집행할 때 공수처하고 경찰이 같이 들어갔는데 경찰은 경호처를 체포하면서라도 들어가자는 쪽이었고 공수처는 좀 말리는 쪽이었다는 그걸 거죠. 오동훈 공수처장이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경찰 그 직원들은 자기들이 사건 욕심 부리다가 데드라인 몇 시간 전에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글들을 어제 한참 동안 올렸고, 그러자 공수처에서는 다시 갈팡질팡했습니다. 다시 그 앞에 했던 말을 회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맡기겠다고 했던 거 그냥 없던 일이 된 거고 하루 해프닝으로 끝난 거죠. 네,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동안 그 1차 체포영장 시한은 끝났고요. 예.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경호처 입장에서는 추가 지연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 뭐였냐면 예. 어제 공수처 차장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앞에 뭐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경호처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 협조할 걸 기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수처는 사건을 우리한테 이첩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어제 추가로 했던 말이 할 만큼 하고 앞으로 특검이 생기면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간다. 뭐 이런 무책임한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경호처의 좀 아나무인식으로 나온 게 사태의 근본 원인이겠지만 공수처의 무능과 무책임도 짚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하루의 상황, 그러니까 체포영장 만료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못하고 끝나버린 이 상황. 박순봉 기자는 어느 포인트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수사기관들의 태도가 초기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예. 사건 초기를 그 계엄 사태 직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잡느냐 이걸 가지고 일종의 경쟁을 했었고, 맞아요. 뭐 그런 과정에서 논란도 오히려 있었죠. 같은 피의자를 소환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수처는 사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나섰는데 네. 어제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랐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제 무능하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일단 요약해 보면은 혼자서는 못하겠어. 경찰 너네들이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찰은 아니 그건 원래 너네가 주로 하기로 했잖아. 너네 주관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검찰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이런 상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초기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느냐? 어제 뭐 수사기관 쪽 사람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대통령 수사는 여론 재판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율 때문이다. 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요약해 보자면은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렬하게 지금 완강하게 나오는 태도. 예. 본질적인 부분은 거기겠죠. 네, 사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고. 사실은 어떤 전직 대통령도 법원에 영장 가지고 가는데 그걸 버틴 적은 없었어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네, 거고요. 이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잘못한 건데 어쨌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뭉쳤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몰려가니까 이제 공수처는 사실은 원래 2차는 시도하려고 했었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의원들까지 와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자신이 없었던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라던가 아니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경우에 갑자기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갑자기 일회성으로 한 이 지지율 조사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내내 한 정기조사는 우리가 짚어봐야 되거든요. 좀 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 계엄 전의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했고 맞습니다. 민주당도 계엄 전과 비슷하게 돌아갔고 이제 그걸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지자들이 뭉치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체포에 찬성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7대 3만 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30%만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선 강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예. 30%가. 그리고 특히 지지자들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자면 여론이 굉장히 일방적일 줄 알고 초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닌가 하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이 공수처가 발빼면서 지휘하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불만이 이제 도드라지게 되니까 결국에 이제 수사기관 내에 이제 갈등 양상까지 동시에 벌어지면서 이래저래 일이 잘 안 풀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결국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를 할 텐데 이제 공수처는 이미 이제 실권을 다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그러니까 이제 빠졌어요. 네, 신뢰도 잃었고 근데 음. 본인들의 의지 없다라는 것도 이미 천명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키는 이제 경찰이 쥐게 될 거고 검찰은 아직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검찰은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경찰 쪽 분위기를 좀 물어봤는데 예.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은 굉장히 많이 엇갈린대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룹도 있고, 예. 뭐 그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그룹도 있는데 어쨌든 흐름상으로 보자면은 강성들이 나서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거는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표현도 나왔었는데 경호처가 또 막으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명씩 체포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을 쓸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 명씩 막는 사람들을 체포해 근데 가면서. 모든 이제 그 어떤 실무진이랄까요? 그러니까 예. 직급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본부장이나 예. 뭐 이렇게 차례차례 있는 사람들을 본부장 체포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끝까지 가면 처장은 못 하겠지만 차장을 체포하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아니 그렇게 되면은 무력 충돌이 역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봤더니 아마 이렇게 좀 경찰 쪽에서 예측하는 거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이제 경호할 때는 뭐 총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무력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본인들 체포하는 데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아. 그러니까 경호법상 총기를 다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지만 본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을 향해서 그 총을 쏘는 그 정도까지 가서 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건 아니다.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제압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충분히 열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 관계자가 했던 얘기인데 그 황세영 총경이라고 지금 100일 경비단장이거든요. 네. 이 100일 경비단이 그 대통령 관저 1차 경계선 쪽인데 맞아요.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여기 열어줬어요. 열어줬어요. 근데 좀 굉장히 좀 그 주목되는 배경은 이 황세영 단장이 충암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경호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은 건데 여기도 열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서도 내분이 있기 때문에 열어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경찰 쪽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100일하고 102 경비단과 그러니까 경찰 쪽 관저 지키는 쪽과 경호처하고는 온도차가 크지 않아요? 맞습니다. 경호처는 확실히 그렇긴 한데 경호처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또 체포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좀 와해되지 않겠느냐 이게 경찰 쪽 시각이고요.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원하는 대로 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윤 대통령의 당초 계획 내지는 시나리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일단 수사는 막고
헌법재판소 심판은 천천히 받는다. 음. 그리고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기각을 이끌어내면은 수사기관도 결국 수사를 제대로 못할 거다. 이 시나리오인데 네. 지금 일단은 윤 대통령 뜻대로 다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강성 지지층 쪽 분위기가 우리가 해냈다, 뭐 우리가 막아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체포영장 집행도 당분간은 더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변수인데 지금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그래도 대통령만으로도 버거워하는 수사기관이 의원들 앞에 두고 체포영장 집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이론적으로는 의원들도 현행범이니까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수사기관이 그런 식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8일이 좀 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1월 8일 내일이요? 그렇죠. 8일이 이게 이제 뭐 지금 시점상으로 좀 조급하긴 한데 네. 8일이 지금 재표결하는 날이거든요. 쌍특검법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예. 법안들 재표결하기로 본회의 열기로 한 날인데 네. 이날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40-50명이 관저 앞으로 빠져 있으면은 이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내일 재표결하는 날인데 여기는 빠질 수 없을 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죠. 이게 이때 치고 들어간다 관저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게 그나마 경찰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부담이라도 덜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민주당 쪽 분위기만 하나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네. 어제 뭐 이 대표 측 좀 핵심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큰 흐름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 쪽에 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압박하고 국민의 분노 속으로 들어가야만 결국에는 이제 이 국민의힘의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 같은 것들은 다 뭐 포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결국엔 일시적인 거라고 보는 네, 거예요. 결국에 이게 밀어붙이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죠. 김광일 기자. 꿈틀하는 친윤.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항변 내지는 뭐 실드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전해드렸지만 의원들 40여 명이 어제 한남동 관저 앞을 뭐 지키러 갔었고요. 뭐 언론에 보니까 친윤 의원들이 이제 많이 갔다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정확히는 예. TK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의원 한두 명 빼고는 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없었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집행하려고 했을 때는 윤상현, 김민전, 박준태 뭐 의원 정도만 갔었고 이제 확 늘었던 거고 심지어 거기에 이제 전광훈 목사 집회를 하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네. 뭐 거기에 연단에 오른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광훈 집회에 참석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당연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민 속에서 거기 이제 직접 뛰어들었던 거죠, 의원들이. 이 의원들을 보고 뭐 고무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안에서 의원들 들어와서 점심 먹자고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었는데 네. 뭐 그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결국 들어가서 점심 먹지 않았죠. 그렇죠. 예. 아니, 점심 먹진 않았고 예. 그렇게 불렀다라는 사실도 제가 어제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맞다면 그 대통령의 정무 판단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좀 반문을 할 정도로 좀 아예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 과천 성관이 상륙 작전이 대단하다. 뭐 이런 좀 부적절한 말도 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수 신임 대변인이 이제 유튜브에서 했던 말인데 어제 대변인으로 임명되고 났는데 하루 만에 이제 대변인직을 사퇴하는 걸로 일단 진화를 시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 해서 하루 만에 대변인직을 사퇴한 거죠? 그랬었습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국민의힘의 이 달라진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난주만 해도 대통령 지지에 앞장서겠다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주말 지내면서 이렇게 확 늘었는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여러 사람한테 어제 물었어요.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 포함해서 여러 사람한테 물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네. 야당이 현재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게 역풍을 불렀다. 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빼기로 한 거 네, 그게 역풍을 네, 불렀다. 역풍을 불렀다. 그리고
공수처의 헛발질이 역풍을 불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이랑 발맞춘 조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수처랑 민주당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로 드러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린 그 지지율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순봉 기자가 지적한 부분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결국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권을 움직이고 수사기관도 거기에 영향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다만 또 그것과 다른 지점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언론 보도에 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랑 경찰 출신 의원들이 경찰청으로 이제 항의 방문하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철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내란이라는 거는 당시 대통령의 뭐 통치 행위고 내란이라고 뭐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아주 단호하게 내란죄로 구성한다라는 건 저희의 판단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철규 의원은 그 전까지만 해도 경찰 인사를 아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이철규 의원한테 이런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못 건드리던 상황들을 이제 단호하게 대답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전해줬는데요. 박 기자의 취재 레이더에는 어떤 분위기 감지됩니까? 이게 사실 취재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의 대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좀 그 강성 지지층 쪽으로 갔다라고 보이는데 예. 제가 그냥 쭉 취재하면서 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딱 터졌을 때는 이건 아니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래도 탄핵은 안 돼. 탄핵은 좀 늦춰야 돼. 뭐 이 두 가지 분위기가 좀 섞여 있었어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좀 그래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예. 탄핵을 늦춰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강했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예. 그런 여론전이 있었거든요. 그런 중진 의원들이 분위기였던 초선 거죠. 의원들 좀 그렇죠. 설득하고 근데 그게 끝내 안 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토 여론도 나오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 이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 자리를 즉각적으로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여론들이 살아있는 그게 거고요. 아주 주요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버티다 보니까 지지율도 오르고 당도 안 깨지네. 8년 전보다는 훨씬 낫네. 버틸 수가 있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예. 그러다가 이게 맞는 방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결집을 하면서 어제 예를 들어서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이제 이런 메시지까지 당내 분위기보다 더 과한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뭐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이런 네, 거요.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이제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있는데 대선 빨리 치르게 되면 지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런 생각들에서 좀 더한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치르면은 이기나? 아니면 빨리 치르면 이기나? 뭐 어느 쪽도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늦추면 혹시 이기나?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섞여 있으면서 예.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예. 방식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우리가 승리할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이런 것들이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친윤계 지도부 입장에서 당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버텨야 되는 이런 입장이 좀 섞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어제 이제 40명 의원들이 관저 지킨 거 이거 도대체 어떤 분위기야?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내부 분위기 두 분이 전해주셨어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24년 만에 무죄.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 얘기죠. 네, 지난 2000년 전남 완도군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거액의 보험을 들고 아버지 명의로 그 다음에 이 보험금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살해한 거다. 뭐 이렇게 검찰이 기소를 그런 내용으로 했었고 그게 이제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이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데 끝까지 김신혜 씨는 무죄를 호소했었어요.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이 이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개시가 됐고 어제 광주지법에서 재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예. 이 김신혜 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재판부가 했던 얘기가 사건 초기에 이 김신혜 씨가 했었던 범행을 인정한다라고 했던 진술이 있었는데 이걸 근거로 그 전에 확정 판결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찰의 강압적 수사 그리고
이런 것들로 강압 수사에 따른 결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김신혜 씨는 이 결정이 나온 뒤에 이렇게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남겼습니다. 재심이 결정된 후로도 한 9년 정도가 걸린 거네요. 9년간의 재심의 결과 김신혜 씨가 결국 무죄 석방이 됐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순간에 경찰청에서 재난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이게 무슨 재난 문자인가 뭐 폭설 문자인가 하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 게시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경찰청에서 엄정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해달라는 대국민 문자를 보내왔다는 사실 전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